상당히 유혹적인 모습이죠. 주말 잘 쉬시고 계십니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정입니다. 주식 투자로 가는 것은 나와의 싸움이고, 또 나와 100만 명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와 싸워 이겨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굉장히 고달픈 싸움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적은 역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고, 나 스스로 내부에 있는 어떤 흔들림과 싸워 이긴다면은 100만 대군도 무섭지 않은 게 주식시장입니다.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의 그 회의감, 불안감,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장이 지수가 많이 올랐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번에 신종 코로나로 해가지고 주가가 크게 빠졌죠. 크게 빠졌지만 결국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신종 코로나가 대세와는 상관없는 단기적 변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갈 때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말씀. 또 작년 8월 달처럼 이렇게 내려갔을 때 1890일까지 갔을 때 지수가 뭐 1500까지 갈 것이다. 무슨 IMF 때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시장의 현상들을 정확하게 보고 경제 현상을 정확하게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악재와 호재가 무엇인가, 또 악재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IMF 때는 이제 97년입니다만은,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의 간판 기업들이 하나씩 둘씩 부도가 나서, 법정 관리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뭐 기아차도 넘어가고, 모도 넘어가고, 이런 시대의 흐름들, 또, 2009년도, 2008년도, 2008년도에 뉴욕에서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간판 기업들이 쓰러졌죠. 리먼 브라더스부터 비롯해서 리먼 브라더스는 세계 4위권의 IB였습니다. 이런 대형, 초대형 리먼 브라더스 같은 기업들이 넘어지는 그런 상황하고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상황하고를 비교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냥 뭐 좀 주가 내려가니까 느닷없이 막 위기론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믿으시면 안 된다. 정확하게 악재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 악재가 1997년에 우리나라 그 간판 기업들이 부도가 나던 그때 뭐 우리나라 재계 32순위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런 사태, 또 뉴욕에서 발생했던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그런 이제 글로벌적인 금융위축 이런 사건들하고 작년도 뭐 이때 발생했던 요런 이제 그 흐름들,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런 것들이 얼마나 크긴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이번에 신종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가 그렇게 위협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사스도 겪었고, 또 메르스도 겪었지 않습니까? 사스나 메르스 때 뭐 그렇게 크게 시장이 내려갔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요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해결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재나 호재의 크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또 인천여우의 그 시향방송이나 이런 걸 들으시면서 여우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문가 생활을 20년, 그러니까 한국경제TV가 생기면서부터 전문가 생활을 시작했던 여우가 인천여우가 보는 시황은 뭐였는가, 이런 것들을 참조한다면,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들을 참조한다면 그 위험의 크기, 리스크의 크기가 얼마만한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또 느낄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고, 자, 코로나 사태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현황은 일단 이렇게 보여져요. 중국 전체에서, 중국이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별게 없는데 중국만 문제죠. 중국.
자, 중국만 문제인데, 중국만 문제인데, 이 핵심은 그렇습니다. 핵심은 중국의 확진자 수. 이 확진자 수가, 2월 초에는 3,000명 수준이었어요. 3,000명 수준. 그러니까 3,200명 이런 식이었거든요. 하루 증가 숫자가. 중국의 확진자 수, 신규 증가 숫자가 2월 초에는 3,000명 수준이었는데, 8일에 이제 2,000명 수준으로 줄었다는 거죠. 2,000명 수준으로. 그러니까 3,000명에서 2,000명으로 줄었다라는 것이고, 요게 조금 지나면 이제 1,000명대로 내려오겠죠. 1,000명대로. 이렇게 내려온다면은 이제 완전히 시장은, 피크가 지났구나. 감기라고 하는 게 그렇죠.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촥 유행을 하다가 걸릴 만큼 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겪어왔지만 일단 피크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엔 점차 줄어들죠. 그리고 후베이성을 제외한 신규 확진자 수, 그러니까 중국의 후베이성을 제외한, 후베이성이 이제 발생한, 즉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의 확진자 수가 8일에 오늘이 9일이고 8일이 어제죠. 8일에 509명이었어요. 509명. 그래서 지금 이제 3일날 890명 이후로 890명 이후로 5일째 감소 추세다. 감소 추세. 8일에 509명, 3일에 890명이었는데, 8일에는 3일에서 8일 사이에 890명에서 이제 500명대로, 509명으로 내려온 거죠. 509명으로. 이렇게 이제, 급속하게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후베이성을 제외해서. 그러니까 후베이성만 지금 많고, 후베이성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에서는 상당히 작고, 또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적으로는 또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후베이성이 아직은 좀 많기는 많은데 후베이성도 지금 증가세가 주춤거리고 있고 후베이성을 제외하면 이제 800명대에서 500명대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5일 연속 감소다.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면 이제 조만간에 요 신종 코로나가 피크치고 이제 급격한 감소. 또 완치자 수의 급격 증가, 완치자 수의 급격한 증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현재 오늘 이제 2명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제 27명이 됐습니다. 27명. 그 중에서 이제 3명이 완치되어서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한국이 27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완치해서 퇴원을 했다는 거죠. 이번에 오늘 확진자 2명은 지난번에 60대이신가 70대이신 분인가 70대인 분들의 가족, 그러니까 뭐 며느리하고 아들인가 봐요. 아들과 며느리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가족이 이제 같이 생활하니까 아무래도 좀 걸리겠죠.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중국에 갔다 왔는데 며느리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한테 전파가 됐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메르스가 아니라 신종 코로나는 이제 아마 이번 주 중반을 지나면서는 현저하게 힘이 약화되는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런 현상을 반영해서 지금 해외에서 보면은 다우지수 지금 이제 뭐 전고점 돌파를 못했지만 그래도 고점 돌파의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 S&P 500도 마찬가지죠. 전고점 직전 돌파했다가 좀 밀렸고, 나스닥은 전고점을 확실히 돌파했다가 좀 주춤거리고 있는 정도, 그 정도의 모습이다.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다라는 거고, 중국 상해 지수도 지금 5일째 양봉을 보이고 있죠. 5일째 양봉 보이고, 물론 이제 갭을 갖다가 완전 돌파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5일째 양봉을 보이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뭐 거의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다는 것이고, 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좋죠. 한국 증시는 아시다시피 아주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한국 지수는 어제 금요일에 좀 빠지긴 했지만 이제 21선 위로 올라와 가지고 강한 양봉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힘을 낸다면 225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겠다. 이번 주 잘하면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돌파하게 된다면 아마도 돌파의 이유는 뭐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 같은 것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아마 돌파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전망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수급은 별로예요. 수급은 여전히 외국인들은 좀 사고 있는데, 수급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를 좀 하다가, 최근에 4일 동안은 쭉 매수하고 있죠. 외국인들 쭉 매도하다가. 근데 기관들은 여전히 좀 매도예요, 매도. 조금씩 매수하다가, 지난 목요일 날 5천억대 매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 보시면 뭐 7천억, 9천억 매도하다 다시 이제 4,500억 정도 매도가 많아요. 아직까지 매도 분위기다, 기관은. 그래서 기관이 이제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좀 뭐가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이번 주 중반 이후에는 아마 좀 매수로 돌아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 자산 운용도 이것도 이제 악재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되면은 기관도 이제 거의 매도를 끝내고 매수로 돌아서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뉴욕 증시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그 신규 고용이 좀 좋았다 그래요. 신규 고용 좋았다. 그리고 이제 JP 모건에서 얘기하기를 중국이 올해 1분기에 성장률이 1%가 될 수도 있다. 이거 신종 코로나 때문에. 심지어는 뭐 0%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의 타격이 좀 꽤 있을 것 같아요. 꽤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에다 대고, 그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절반으로 깎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이 미국 수입품의 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품의 관세율을 절반으로 깎는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선제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중국 수입 관세율을 좀 낮춰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에 이제 미국에서도, 중국의 사태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좀 그 중국의 수출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또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어느 한 나라의 급격한 경기 위축은 다른 주변국의 경기 위축을 또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또 중국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전략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조만간에 있을지 않겠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흐름들은 그렇게 이제 갈 것 같다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이제 전체로 봤을 때 앞으로 이번 주에 나타날 여러 가지 주요 사안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지난주에도 뭐 이렇게 대형주에서 경기 민감주나 뭐 IT나 다 같이 올라왔죠. 현대차도 올라왔고, 지난주 목요일 날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힘차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뭐 LG화학 같은 거,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도 뭐 힘차게 올라왔습니다. 롯데케미칼 힘차게 올라왔고, 그렇죠? 지난주 4일 내내 올라오다가 금요일 날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철강주, 롯데케미칼, 포스코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경기 민감 어떤 그 섹터들, 경기 민감 섹터들도 이제 올라왔고, 조선주 같은 종목들 마찬가지죠. 힘차게 좀 올라오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또 이제 소위 그 신주도주라 했던, 신주도주라고 했던 이제 그 삼성 SDI, 2차전지, 삼성 SDI도 최근에 뭐 줄기차게 올라가고 있고, 여전히 이 상승 추세에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LG화학 마찬가지죠. LG화학은 사실 뭐 화학 중에서 배터리 부분이 아직 절대적인 아니지만, 화학도 좀 돌아설 수 있다. 또 배터리는 뭐 올해부터 확실히 좋아진다는 것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제 상승하고 있고, 이노베이션은 그동안 잘 안 올랐었는데 유가 하락 때문에 이노베이션도 이제 막판에 좀 올라오는 뭐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 또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주말에도 또 올랐습니다. 아주 강력한 상승세로, 양극재죠,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아주 강력한 상승세.
지금 뭐 전고점을 다 돌파하는 이런 모습 나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 여전히 강한 모습이다. 지난 주말에 좀 조정 보일 때에도 2차 전지 쪽은 뭐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제가 많이 강조했던 종목이었죠. 그런 상승을 보이고 있고, 경협주 아주 좋습니다. 경협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차 전지주들도 꽤 흐름이 좋죠. 대보마그네틱 이런 것들도 아주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위축되었던 대표주의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번 주에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주에 좀 중요하게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남북경협주. 요것주들이 굉장히 또 이제 탄력 있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주는 여러분이 뭐 보시겠지만 이렇게 뭐 별로 안 올랐어요. 여전히 바닥입니다. 대표적으로 푸른기술도 바닥이고, 부산산업 바닥이죠. 그다음에 대하TI도 바닥입니다. 또 개별 여행 간다고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일천석재 역시 바닥이고, 또 용평리조트 바닥이고, 아란티도 뭐 별로 안 올랐어요. 거의 안 올랐죠. 개성공단의 인디F 참 4년째다 그러는데 이것도 뭐 거의 뭐 안 올랐죠. 신원 그렇고,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안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뭔가 좀 변화가 보이죠. 변화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남북 경협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 주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또 어떤 흐름들이 전망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모아놔 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거예요. 최종건 평화기획관. 최종건 뭐 SK의 SK의 재벌가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름이 좀 비싸니까 최종건 평화기획관이 극비리에 방미 미국에 갔다 그래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러 갔는지는 알 수 없는데 하여튼 북미 대화 관련해서 좀 주목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남북 협력 사업 관련해서 제재 완화를 논의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극비리에 갔으니까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 비서관이 미국을 방문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권 고위관계자 말을 종합하면은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 벌써 했어요.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미국의 인사들을 만나서 북미 대화의 교착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했다. 비핵화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여전히 대립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유명 인사들, 영향력 인사들과 만나서 논의를 했을 것 같다. 또 남북 간의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기 위해서 뭔가 좀 탄력을 주기 위해서 남북 협력 사업도 아마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냐. 남북 사업 협력 사업 얘기도 오갔을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에서 최대한 협력 관계로 넓혀가면 북미 대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대북 제재의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지지를 넓히기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신년사에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남북 경협 뭐 낮은 단계 협력해서 뭐 개별 관광 이런 류의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아마 이번에 또 되지 않겠나 그런 이제 기대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최종건 평화기획 비서관이 갔었는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가 있었냐면은 북한 매체에서는 한국의 침략적 합동연습, 무력 증강 또 노고라 이런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좋은 뉘앙스는 아닙니다. 보시면은 뭐 그런 거예요. 북한의 이제 선전 매체들이죠. 선전 매체들.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 양립될 수 없는 긴장 격화 책동,
앞에서는 화해와 평화를 연출하고 뒤에서는 무력정강 책동을 하고 있다. 침략전쟁 연습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침략전쟁 준비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군부 호전광단의 이중적 행태. 지금 뭐 재미있죠. 아주 북한 얘기하는, 북한은 말하는 거 보면 아주, 굉장히 정말 호전적인 거, 하여튼 뭐, 아주 뭐랄까, 이게 강도가 세요. 침략전쟁 준비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이중적 행태. 아주 발이 아주 세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민족끼리 TV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원정 한미연합훈련이 추진되고 검토되고 있다. 원정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것은 이제 한반도에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서 연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조선 군부는 올해에도 전쟁 불장난질을 계속하고 있다. 갑질했는데 불장난질도 있나요? 그리고 이제 메아리 같은 경우, 메아리라는 이제 선전 매체에서는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언급한 점을 거론하면서 우리 공화국과 힘으로 기어코 대결해서 어찌해 보려는 본심,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일단 이제 한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북한은. 근데 이제 대외 선전 매체는 원래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신문에서 한미연합훈련 연기 보도가 있었어요. 연기 보도, 한미연합훈련 연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걸 조율 중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곧바로 연기를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방부에서.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것 같다 하는 일본 언론, 일본 언론의 보도, 일부가 아니라 일본은 이상한 거 많이 보도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한미연합훈련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기할 것 같다 얘기하니까 연기를 검토한 바 없다. 이미 작년과 같이 규모가 조정된 훈련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하긴 하는데 규모를 좀 크게 가져가지 않고 좀 조정된 그런 이제 훈련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3월 초에 동맹연습의 이름으로 CPX죠. CPX 계획, 그러니까 연합지휘소훈련이죠. 요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규모가 이미 축소돼 가지고 대대적인 한미연합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의 그 얘기는 잘못된 거다, 일본의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또 이제 제재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언급을 또 했어요. 제재 회피하지 않도록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이라든가 중국에 대해서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 북한이 그 자금 세탁이라든가 이건 불법 자금 조달 같은 이런 걸 하고 했는데, 그래서 북한을 감시사항으로 또 얘기했다는 거죠. 재무부의 2020 테러리스트와 불법 자금 조달 대처를 위한 국가 전략 보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유엔 차원의 제재를 외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고르게 이행하지 않으면 나쁜 행위자들에 대해 제재를 회피할 기회를 만들 것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제재를 확실히 하라는 거, 확실하게 그 신경 써가지고 북한이 그렇게 법망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또 당부한 그런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재무부의 해외자산 통제국이 발행하는 제재 준수 프로그램이나 북한의 등에 대한 제재 관련 경보가 민간 부분에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제재 이행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재확인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대처 노력이 일부 국가의 일관성이 없거나 약한 감시 때문에 불법 행위자들이 미국의 대리기회를 통해서 자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살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 혹은 또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다시 한번 강조한 거고, 이번에 중국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인데 북한의 뭐 어쩌고 이런 거 막 신경 쓸 겨를도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짐 로저스가 이번에 평창 포럼에서 다시 휴전선이 사라지면 한반도가 흥미로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짐 로저스는 이제 유명 인사로서 늘 초청을 받고 또 연설을 하고 하는 그런 직인데, 2020 평창 평화 포럼 2020
그러니까 2020년 평창 평화포럼, 이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 간의, 북미 간의 평화가 조성된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2020, 그러니까 평창 평화포럼을 계속 여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맨 오른쪽에, 맨 왼쪽에 있는 분이 평창 기념재단 이사장.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분이 그 두 번째가 이제 강원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신 분이 제네바 리더십 공공정책연구소 대표인 할 존스라는 분이고, 네 번째 계신 분이 군일라 IOC 집행위원. 다섯 번째 계신 분이 이제 짐 로저스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평창 군수. 예. 장기침이 납니다.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경제 포럼, 평창 그 평화 포럼에 와가지고 짐 로저스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면서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근무할 이유가 없다. 68년이나 지난 지금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보고 슬펐다. 전쟁 끝난 지 68년이라는 얘기죠. 참, 68년. 그죠? 전쟁이 끝난 지 68년. 야, 지금 70년 동안 지금 남과 북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야, 정말 너무하죠? 그죠? 그러니까, 짐 로저스가 이렇게 얘기할 만 합니다. 70년 전에 있었던 전쟁, 스페인도 뭐 내전이 있었고, 여러 나라가 뭐 내전도 있고 막 그랬는데, 무려 70년 전에 있었던 어찌 보면 내전이나 볼 수 있으려나요? 남과 북의 전쟁.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거기에서 총을 맞대고, 거기다 뭐 우리 근무 쓰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슬펐다는 얘기입니다. 남북이 어마어마한 국방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팝콘스트를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다. 남북 간 철도는 언젠가 다시 열릴 것이다 고 믿고, 부산에서 런던으로 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북한에는 풍부한 청년 자원, 그러니까 노동력과 저렴한 노동력이 있고, 청년 자원과 노동력이라니죠. 청년 자원. 풍부한 청년들과 저렴한 노동력. 또 스위스에서 공부한 김정은이가 있고, 또 저개발 상황이지만 휴전선이 사라지고 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는 흥미로운 곳이 될 것이다. 휴전선이 사라지고 철도가 연결되면.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최문순 강원도지사,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핵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남북 관계가 교차 상태에 있다. 우리는 금강산 개별 관광을 통해 북미 간의 갭을 메우려고 한다. 미국 대선과 가까이 갈수록 돌파가 생길 것이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돌파가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주요 뉴스만 제가 쫙 모아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또다시 접경지, 철도, 관광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접경지 얘기를 했고 철도 얘기를 하고 관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가까워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접경지 얘기했다는 것은 접경지 개발이죠. 접경지의 어떤 산업화, 어떤 제2의 개성공단. 지금 이제 개성에 북한 땅이죠. 북한 땅에 공단이 있는데 앞으로는 남한 땅에 공단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한 땅의 접경지, 남한 땅에 공단을 만들 수 있다. 철도는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관광은 개별 관광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9일이면은 이제 오늘이죠. 김현철 장관이 9일날 오늘 이제 다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시작할 때다. 남북 간의 접경 협력, 철도 도로 연결, 관광 협력 추진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2020 평창 평화포럼, 아까 짐 로저스하고 뭐 여러분들 얘기 나왔던 그분, 그 평화포럼에서 축사에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장애물을 함께 넘는다면 평화의 길도 그만큼 가까워질 것이다.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서 남북한은 물론 대륙과 해양을 이을 철도와 도로에 연결해서
북한이 집중하고 있는 관광 분야에서 남북 관계의 공간 확대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접경지대, 비무장지대의 평화공원화, 비무장지대를 평화공원화해서 관광지로 만들겠다 하는 거고, 접경지역에 공단 만들겠다. 또 남북한의 그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겠다. 철도 도로 연결. 또 북한이 지금 관광 얘기 많이 하는데 관광 분야에서 우리가 개별 관광 쪽으로 어떤 돌파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 실태조사, 철도도로 연결사업 후속 조치, 관광 분야 협력 확대 등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 그래서 통일로 인해서 남북 간 민간 교류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격상을 하고 접경 협력가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32년 남북한 공동으로 올림픽 열자. 이것도 이제 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렇다. 올 여름에 도쿄에서 열리고, 도쿄에서 이제 하계올림픽이 열리고, 2년 후에 베이징에서 또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그렇게 하면서, 동북아의 올림픽 릴레이가 생기는, 이것은 평화의 릴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좀, 어떤 또, 돌파구를 찾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이제 본론인데, 지난번에 이제 이도훈 본부장도 미국에 갔었고, 아까 그 최종건인가요? 최종건, 평화기획관도 또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특별 부대표가 방한을 한다 그래요. 한국을 방문한다. 그래서, 내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한다. 그래요. 굉장히 흥미롭죠? 내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무엇이 나올 것인가. 그래서 좀 얘기는 그럽니다. 개별 관광 같은 남북 협력 사업 추진 방향 공유, 대북 제재에 문제 없도록 사전 조율, 또, 주한미군 미 대사관은 웡 대표가 워킹그룹 회의 미국 대표단을 이끌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개별 관광. 그죠? 개별 관광. 남북 협력 사업. 또, 사전 조율. 그죠? 남북 간의 문제, 대북 문제 사전 조율한다. 또, 웡 대표가 와서, 미국 대표단을 이끌어서 워킹그룹 회의를 주재할 것 같다. 그죠?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 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협의체인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내일 서울에서 연다. 내일이죠. 10일입니다. 그래서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가 한국을 방문했다. 오늘 방문했다는 얘기죠. 이동열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웡 부대표 간 한미 국장급 협의가 내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끌어내기 위한 남북 협력 사업의 제반 상황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미중 다음은 북미다. 그죠? 예전에 계속 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완료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북미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미중 다음은 북미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다음 바로 북미가 될 것 같았는데, 그때 이제 탄핵 문제가 다시 이제 부각이 돼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탄핵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는 곧바로, 북미 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탄핵이 완료되면 북미 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탄핵이 이제 지난주에 다 완료가 됐죠. 그래서 탄핵이 완료되고 나니까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율은 49%로 사상 최대 간 것 같아요. 트럼프의 지지율은 49% 사상 최대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탄핵을 추진했던 민주당한테는 불리하게, 또 공화당한테는 더 유리하게 돼버린 거예요. 유리하게. 탄핵을 해서 오히려 트럼프를 도와준 꼴이 되죠. 트럼프를 도와준 꼴.
보면은 트럼프의 페이스에 말린 걸까요? 어쨌든 탄핵을 추진했던 민주당이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준 이런 참 웃지 못할, 아니 탄핵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도움을 준 거야? 트럼프를 깎아내리려고 그랬는데, 트럼프 나쁜 놈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야, 니네 민주당은 말이야, 쓸데없는 거 가지고 쓸데없는 것으로 대통령을 몰아세웠다. 요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역풍이 분 거죠, 역풍. 결국 역풍이 분 겁니다. 역풍.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서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할 수 있는 건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대였으니까, 야권이 국회의원이 많았으니까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어. 탄핵에 올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민투표를 붙였더니만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그거가 탄핵감이야 그게? 국민은 바본가? 국민은 바본가? 요런 현상이 똑같이 트럼프한테도 난 겁니다. 그때도 아마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에 몰아붙였다가 그 다음에 열렸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게 나왔죠. 열린우리당. 그 마찬가지로 이번에 트럼프에서도 그 정도가 탄핵감이야?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대통령이 아니 뭔가 좀 이상하다. 월급이 너무 많아. 월급이 아무리 부통령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월급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 니네? 우크라이나?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죠? 대통령으로. 그 정도 가지고 탄핵한다는 것은 너무 심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이제 해서,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했는데, 그때 야권에서 탄핵을 했죠. 했는데, 역풍이 불어가지고, 열린우리당이 그 다음에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했던 거잖아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불쌍하다 이렇게 된 거고, 이번에도 트럼프가 불쌍하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트럼프한테 오히려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줬다 하는 것이죠.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트럼프가 힘을 얻어서 지금 지지율이 팍 올라갔잖아요. 지지율 49%면 엄청 높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북미 대화의 에너지가 강해지는 드라이브를 강하게 붙여볼 수 있는, 드라이브를 강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국면이 굉장히 좋게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호 간의 교감하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교감하에. 그러니까 이번에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이 미국을 방문한, 평화교섭 비서관이 미국을 방문한 것도 그렇고, 그전에 또 이제 이동 본부장이 미국을 간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웡 대표가 한국에 오는 것도 그렇고, 이게 뭔가 좀 교감이 있어요. 뭔가, 한미 간의 교감 속에서, 지금 이제, 서로 왕래가 있는 것이다. 예, 교감 속에서 이제 한국 사람이 미국 가고 미국 사람 이렇게 이제 뭔가 교감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웡 부대표가 온 것은, 그래서 이제 지금 하겠다는 게 뭡니까? 워킹 그룹을 또 가동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워킹 그룹을.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니까 뭔가 이번에는 트럼프의 탄핵도 끝나고 해가지고 뭔가 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트럼프의 힘이 좀 쏠리는, 그래서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풀어가면서 더욱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그런데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격적으로 지금 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계기.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 사태가 지나가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트럼프가 좀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공격적인 것이 지금 웡 부대표의 서울 방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워킹그룹 회의지만 정부는 북한이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북한이 별로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워킹그룹 얘기를 안 했는데, 미국은 이제 워킹그룹 회의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다는 얘기죠.
주한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웡 부대표는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당국자와 만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끌 것이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대해서 남북 협력과 인도주의 이슈, 보다 밝은 미래에 대한 구상 등을 포함한 북한 관련 이슈에 있어서 동맹인 한국과 지속적이고도 긴밀한 조율의 일환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과연 이번에 개별 관광이나 이것이 될 건가 하는 건데, 한국은 북한 개별 관광, 북한 개별 관광 등 다양한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미국의 협조를 구할 것이다. 또 개별 관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북 제재 관련해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율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개별 관광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관광객이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갖고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휴대전화하고 노트북이 무슨 문제가 생겨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웡 부대표는 이도원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했고, 또 청와대와 통일부 당국자 등과 회동한 뒤 12일 한국을 떠날 것으로 전했다. 그러니까 미국을 방문했던 이도원 본부장도 만나고, 그다음에 청와대도 들어가고 통일부 당국자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12일까지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왔는데 3일 동안 있다. 3일간 이리저리 만나고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리저리 만나 돌아간다. 북한과의 접촉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3일 동안에 이리저리 만나고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웡 부대표가 상당히 비중이 커진 분위기다. 비건은 지금 부장관이 됐죠. 부장관 승진을 하면서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웡 부대표가 사실상 미국의 대북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웡 부대표가 와가지고 그야말로 금강산 관광 문제가 해결될지, 또 남북 철도 문제가 해결될지 어떤 관심이 커지고 가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특별한 타겟책이 나온다면 지금 어떤 정책 관련 급등주는 없잖아요. 아주 급등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 급등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주 초반에 웡 부대표가 한국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주가는 이렇게 급등은 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좀 이렇게 하방이 좀 강해지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다가 만약에 웡 부대표나 우리나라에서 뭔가 특별한 걸 발표한다면은 지금 보세요. 푸른기술 바닥 수준에 있죠. 바닥 수준. 부산산업도 조금 올랐지만 거의 바닥 수준이죠. 대아티아이도 그렇고요. 바닥 수준이죠. 일신석재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현근이조도 마찬가지고, 아난티도 마찬가지고, 거의 바닥 수준에 있는데 이게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런 상황들을 전부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아침 브리핑을 만들었어요. 아침 브리핑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북한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졌거나, 혹은 북한 관련된 그 종목들에 좀 물려있는 분들, 그런 분들 지금 북한 관련해서 서비스 받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제가 상품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가격은 좀 싸게 하고, 그러니까 아직은 조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회동을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차 북미 정상회담,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에 워킹그룹 회의에서 뭔가 조금 풀려주면, 그러니까 예를 북한에다가 개별 관광 정도, 지금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국자가 얘기하기를 북미 협상을 추동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서로 좀 이렇게 남북 간의 대화와
또 뭐 개별 관광 같은 거, 개별 관광 이런 것들을 좀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국의 얘기는 북미 협상을 추동하기 위해서 남북 대화라든가 이런 거 조금 이제 북한에 좀 선물을 주자. 북한에 작은 선물을 주자. 이런 얘기란 말이죠. 작은 선물. 그 작은 선물이 뭐냐면은 개별 관광이라든가 플러스 철도 도로 연결이다. 요런 얘기거든요. 그죠? 개별 관광과 철도 도로 연결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북미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북한에 선물 주는 것이다. 요 얘기란 말이죠. 북한에 선물 주는 것이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번에 이제 웡 대표가 워킹그룹에서 조금 이런 것들을 허용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오가 쓰겠죠. 가오가 좀 쓰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 가오가 쓰면은 김정은이가 오케이 미국하고 다시 한번 회담을 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일단 바라는 것은 이제 북한의 대대적인 개혁 개방이죠. 경제 개혁 이런 거라기 때문에 베트남식으로 연 10% 성장률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김정은이 원하죠. 그래서 김정은이 가오를 조금만 살려주면은 아마 북미 정상회담, 미국의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얘기하는 것은 그걸 추동하기 위해서 개별 관광과 철도 도로 연결하자 이 얘기니까 이것이 이제 그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이번에 3월 달쯤 돼서 우리 뭐 개별 관광이나 철도 도로 연결 같은 것이 다시 이제 추진이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미국의 대선이 이제 힘을 내면서 대선이 이제 시간이 다가오면서 트럼프가 자랑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북한을 갖다가 저렇게 만들었다 이런 거 그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사실 그래요. 이렇게 쭉 보면은 남북주, 대북주의 물린분들이 어디서 이제 서비스 받을 데 없습니다. 물린분들이. 그래서 또 이분들이 물렸기 때문에 사실은, 큰 돈 주고 다시 전문가에 가입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싸게 시황이라도 들어라 해가지고, 이제 시황방송, 1개월에 11만원짜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그런 분들 첫 번째 대북주의 물린 분들 두 번째가 2차전지하고 IT 소부장 이런 분들 2차전지하고 IT 소부장에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요거 시황만 제공해도 여러분들이 뭐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황에서 이제 시황만 하겠습니까? 제가 시황에다가 플러스 핵심주 이제 흐름들을 쭉 브리핑하겠죠. 제가 브리핑. 그래서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건 어떻다 하는 거. 그다음에 2차전지의 대장주 포스코 케미칼을 비롯해서 개별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2차전지의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조금 덩치가 크긴 하지만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솔브레인이나 후성, 일진머티나 SKC 두산솔루스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최근에 부각이 되기 시작한 첨보나 나노신소재 대유전자 이거 잘 올라가고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형 SG나 USD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들썩들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2차전지 종목들. 또 장비에서 대보 마그네틱이나 AFW, 이노메트리, PNT 같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관심 가지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분들, 또 이제 신규로 매수하고 싶은 분들. 이런 것들은 올라가기 시작하면 급등이 나온단 말이죠. 대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래도 꽤 올랐잖아요. 근데 갈 길이 멀겠죠. 신규 종목이니까 45,000원, 6만원, 8만원, 9만원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또 보유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2차전지. 또 2차전지는 제가 워낙 많이 연구를 했잖아요. 여러분한테 쭉 설명해도 2차전지가 전기차는 어떻게 되고, 2차전지는 어떻게 되고, 거기에서, 셀 만드는 회사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 다음에 이제 분리막, 그 외에 첨가제,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도 장비주들도 있어요. 2차전지 장비주들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쪽에 요런 것들 다 사막 콘덴서 같은 이제 콘덴서 기업들 부품주죠. 요런 것들 쭉 해서 제가 이제 코스모학 같은 종목들 요거 쫙 설명을 제가 드리고 이제 쭉 서베이를 하고 또 신규 진입할 만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세미시스코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거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이번 일주일 동안 올라가 이거 별로 안 올랐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쭉 서비스 한다는 얘기입니다. 2차전지.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 자, 소부장은 뭡니까? 동진세미를 비롯해서 동진세미 지난주에 좀 내리긴 했지만 아직도 견조해요. 동진세미, 워닝머트, 자, 워닝머트, 그 다음에 솔브레인 아주 잘 올라갔죠. 이번에 쭉 올라가다 지금 조금 눌림목입니다만은 ENF, 그 다음에 뭐 후성, 그죠? 후성, 에코프로, 그 다음에 한때는 폴더블 폰 관련해서도 이제 관련이 있어서 SKC 코롱 PI, 이것도 좀 눌림목이나 말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뜨기 시작한 SKC 솔믹스, 부품주죠. 원익 QNC, 이것도 최근에 조금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 주가별로 나눴습니다만, 요런 것들을 전부 이제 소부장주들, 또 최근에 이제 테스 같은 분들도 관심 있는 분이 많아요. 테스. 그 다음에 뭐 주성을 가지신 분도 많고, 원익 IPS도 많고, 이런 것들 이제 소부장인데 장비는 아직 제가 조금 시간 걸릴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관심 있는 분들, 그죠? 그런 분들. 그래서 2차전지하고 소부장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5G가 다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니 말아요. 그래서 5G 관련해서 대시설 했던 KMW 지금 행보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RFHIC 그 유명한 서진 시스템 바닥에 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이제 눌림목 바닥에 와 있는 종목들 이제 제가 쭉 이제 여러분한테 서비스 해드린다는 거죠. 요것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루는 제가 뭐 5G를 얘기했다가 하루는 2차전지 얘기했다가 하루는 또 소부장 얘기를 하고 핵심주들의 흐름들이 이렇게 돼갖고 여러분들은 뭘 사야 된다 이런 거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옛날에 또 많이 관심 가졌던 쪽이 이제 소재하고 소재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중국 소재주들. 그래서 LG화학이라든가 뭐 롯데케미칼 같은 거. 요거 뭐 잘하면 50% 수익 난다는 거죠. 잘하면 올해 내로 50% 수익 난다. 롯데케미칼, 포스코 같은 이런 종목들 완전 바닥이니까 또 뭐 한국 조선해양 이제 턴어라운드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쭉 포함해서 게다가 이제 신루타 종목도 있습니다. 신루타 종목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쭉 서비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이번에 준비한 아침 시황 방송 그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황 방송. 그래서 인천여우에 2월 17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픈하는데, 가격은 11만원이고요. 방송은, 장전에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합니다.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보내드려요, 문자를 장중에, 장전에도 좀 보내드리겠지만, 장중에 제가, 핵심 시황을 갖다가 쭉 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변화가 있는 것들. 특별한 또 변화, 남북주가 뜨는 것 같은데, 남북주에서 이번에, 개별 관광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개별 관광에서, 이번에는 일신석지하고, 뭐 한창을 보자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자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자만 받아보더라도 장중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장중에 방송을 잘 못 보고,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장에 흘러가는 모습들을 장중에 그때그때 체크 가능하고 핵심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핵심적인 흐름. 그래서 그 핵심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데 대신에 제가 구체적으로 장중에 종목을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니고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장중에 방송 듣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좀 싸게 해가지고 장전에 시황 방송에서 1개월에 11만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모신다는 거죠. 2개월에 11만원. 상당히 싼 가격으로 모시고 또 한 가지 13일 이전에 가입하면 여기에 일주일을 더 드립니다. 플러스 7일 13일 이전에 가입하면 7일을 더 드려요. 7일을 한 달 서비스인데 한 달 플러스 7일을 더 드립니다. 13일 이전에 가입하면 13일은 이번 주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가입하면은 일주일을 더 드린다는 거죠. 제가 방송 시작은 17일날 시작하는데 13일 이전에 가입하면 일주일을 더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뭐 시황 예시는 이렇게 쭉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은 이제 02-3490-4651 이걸로 하시면 돼요. 02
3490에 4651로 가입하시면 된다. 절로 가입하시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의 전략은 그래요. 이번 주 전략은 일단 어쨌든 신종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번 주에 아마 피크를 찍고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뭐 한국 화장품을 비롯해서 이런 이제 화장품주들, 또 아모레 퍼시픽 같은 종목들 저쪽 바닥이죠. 그다음에 뭐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바닥이죠. 거의 안 올랐습니다. 바닥까지 와가지고 거의 안 올랐어요. 또 뭐 지난번에 대한항공 좀 올랐지만 뭐 하나투어나 이런 종목군들, 투어 종목군들 우린 조금 올랐는데 별로 안 올랐죠. 투어 그죠? 조금 올랐는데 별로 안 올랐죠. 그다음에 뭐 메디항사 같은 종목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아주인데 유아주가 중국 수혜주죠. 메디항사 지난번에 올라가다가 꺾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뭐 YG엔터 같던 이런 거 이제 그 엔터주들, SM도 마찬가지고 중국 관련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위 4불 정책이 끝날 수 있다. 또 시진핑 주석이 3월에서 5월 사이에 상반기 내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빨리 마무리가 되면은 아마 빨리 올 것이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마무리가 안 되면 조금 늦게 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이렇게 관련해서 중국주들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2차전지도 아까 말씀을 쭉 드렸지만 2차전지 계속 봐야죠.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들 계속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은 들락날락해요.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네이처셀이 다시 상한가에 갔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좀 문제는 좀 있어. 아직도 자동차 문제는 좀 있는데, 하여튼 뭐 그것을 제로 보기 어렵다 해가지고 이제 무죄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상한가에 갔습니다만, 어쨌든 좀 문제는 있는 기업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잘 가는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바이오 종목에서 잘 가는 종목 잘 갑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도 제가 터치를 좀 해드려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강하진 않지만 5G 종목도 그렇지만 또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는 이 크린앤사이언을 팔았습니다. 팔았습니다만은 또 크린앤사이언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우리 방의 종목군들이 최근에 잘 올라가요. 우리가 크린앤사이언스는 이제 이번에 올라갈 때 이때 팔았어요. 여기서 팔았습니다. 3만원대 여기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3만원대 팔았는데 요날 여기서 팔아버렸습니다. 쭉 들고 있다가 이제 빠져나와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방의 주요 종목 중에 하나가 2차전지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에요. 에코프로비엠. 근데 요것은 아직 들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들고 있어요. 지금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죠. 신고가 가고 있는데 계속 보입니다. 왜 보이냐면은 이건 저평가 종목이야. 2차전지 대표 양극재 종목에서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건 너무 저평가야. 그래서 요건 계속 보유하고 가요. 에코프로비엠은 계속 보유입니다. 잘 가고 있죠. 근데 우리 회원들한테 팔지 말라고. 우리가 산 거는 아마 요쯤 샀습니다. 요쯤 56,000원인가 샀어요. 많이 올랐죠. 56,000원에서 눌림목에서 딱 샀는데 계속 고가자. 어디까지 가냐 모르겠다 나도. 양극재 종목인데 너무 이거 저평가다 해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라고 가고 있는데 계속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에서는 우리가 SK케미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계속 갑니다. 왜 계속 가냐면은 이게 굉장히 좀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이게 SK케미칼이 이제 백신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유력한 종목이죠. 물론 이제 그 치매 패치제나 이런 것도 있고 뭐 패치제 쪽에서 좀 성공한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치매 패치제에서는 뭐 유럽 1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게 그 치매에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뭐 다 좋은데 제가 관심 가지는 건 좀 백신 쪽이에요. SK케미칼 백신에서 굉장히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이 상장될 때쯤에 SK케미칼도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는 SK케미칼 들고 있는데 좀 올라왔지만 계속 보입니다. 우리 안 팝니다. 이거 우리 회원분들한테 쭉 말씀드렸지만 안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 쪽도 눌림목 있을 때 또 이제 매수하라 그럴 겁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2차전지도 제가 이제 에코프로비엠만 얘기했지만 또 다른 종목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살 종목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종목 여러분한테 요거 사자 이렇게 계속 얘기할 거고, 바이오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SK케미칼만 들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는 다 팔았어요. 뭘 팔았냐면은 올라간 거 다 팔았어 우리가.
IQ도 이제 잘 팔고 나왔습니다. IQ. 이것도 잘 팔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서 이제 ABL 바이오. 요것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팔았어요. 요쯤에서 팔았어요. 요쯤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간다 생각하고, 이 고점에서 팔지 못했지만 내려올 때 팔아버렸어요. 22,500원 수준에서 22,000원 수준인가? 하여튼 22,000 얼마에 하여튼 팔았습니다. 팔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주가 빠졌죠. ABL 바이오. 요거 이제 지난번에 JP모건 헬스 컨퍼런스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더 못 올라가는 거 보고 팔아버렸습니다. 헬스케어 컨퍼런스 하기 전에 팔았어요. 전에.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셀리브리도 그때 이제 팔아버렸고, 셀리브리도 잘 팔고 나와버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풍제약은 옛날에 우리가 이제 샀던 종목이었죠. 옛날에 신풍제약. 근데 이거는 별로 수익 못 냈는데 수익 내고 팔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작년에 수익 내고 팔았던가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도 이제 결국엔 또 가죠. 신풍제약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 뭐 텔콘 RF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쭉 했던 종목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도주를 갖다 공략합니다. 주도주. 핵심 주도주. 그걸 공략해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소부장하고 2차전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루사 종목 카카오도 우리 계속 들어가요. 카카오는 이거 언제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카카오 계속 들어갑니다. 자, 카카오 이거 뭐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계속 들어가요. 카카오 계속 보입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카카오에 눌림목 매수 타이밍 또 잡아드립니다. 카카오 들어오시면 이제 눌림목 매수 장목 또 잡아드릴 거예요. 또 네이버도 있습니다. 우리 방에 네이버도 있는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카오 네이버 둘 중에 하나만 사시면 돼요. 근데 네이버도 지금 눌림목짜리 지난번에도 눌림목짜리 한번 매수해드렸는데 또 눌림목 오면 또 매수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한테는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 종목들 눌림목에 계속 매수해드리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은 하여튼 서비스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1만원짜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원래 본 이제 심루타 방송 요거는 이제 66에 2개월짜리 있어요. 66만원에 2개월짜리 있습니다. 2개월에 66만원짜리가 있고 아까 보여드린 것은 이제 한 달에 11만원 월 11만원 요거 이제 원래 심루타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있죠. 요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66만원에 2개월이죠. 66만원에 2개월이고 요 밑에 거는 한 달에 11만원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ARS는 340에 4484 1로 하시면 되고요. 요 밑에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가고 있죠. 아까 안내 나간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내 나간 대로. 요 위에는 이제 3490에 4651 그리고 밑에 거는 3490에 4484 이렇게 두 가지면 되죠. 위에 1개월짜리는 02 3490에 4651 요거고 또 밑에 이제 2개월에 66만원짜리는 02 3490에 4484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멋진 한 주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조용하시다. 오늘 제가 일찌감치 다 풀어드렸는데, 채팅 풀어드렸는데 너무 조용하시네. 채팅이 안 풀렸나요? 풀렸죠? 채팅이 안 풀렸나? 분명히 풀었는데 아까 그죠? 안 풀렸어요? 재청감자님은 우리 회원이시고 회원분들만 박수치는 것 같아.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채팅이 안 풀렸나? 풀었는데 내가 그죠? 이게 설정이고 이게 해제인데 풀었는데. 자, 어쨌든 잘 보내시고요. 잘 보내시고 들꽃장기님 잘 보내시고 내일 또 내일 아침에 7시에 예, 희망님 들어오셨네요. 우리 회원분들은 다 좀 들어오신 것 같고 내일 아침 7시에 뵙겠습니다. 아침 7시에 다시 한번 제가 이 회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향 방송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